안녕하세요. 테슬라그램의 덕후입니다. 아니지, EV그램의 덕후입니다. 제가 지난 5월 4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그래미는 수리 중에 있고요. 5월 4일에 차량이 입고가 돼서 6월 16일 현재까지 아직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상으로는 내일 출고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또 내일이 돼봐야 알겠죠? 원래는 지난주에 차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는 와이오토 모빌리티가 워낙 꼼꼼하게 차량을 전체적으로 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고를 할 때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수리기간이 연장될 것 같다라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흔쾌히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수리에 관한 내용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저는 EV6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 그래미는 롯데렌트카에서 장기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는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정비대차라는 항목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장기 렌트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확인을 하고 렌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장기 렌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정말 막상 사고가 나니까 이 장기 렌트에 들어가 있는 보험에 정비대차라는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받지 못하고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이 EV6는 제 사비로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롯데렌트카에서 85% 쿠폰을 주셔가지고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렌트를 하게 되었고 이 비용은 총 7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입장에서 EV6에 대한 생각을 후기처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EV6 2륜 차량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5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미가 모델 Y 스탠다드라서 주행거리가 짧거든요.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이 500km짜리를 타고 다니니까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승차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내부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산차들이 실내 인테리어, 실내 공간은 정말 잘 뽑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2열이 죽여줍니다. 4살짜리랑 30살짜리가 EV6를 타면서 확실히 테슬라보다 2열 공간이 넓다면서 차를 바꾸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열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넓고 잘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 천장, 천고라고 하나요? 이게 테슬라보다 좀 낮고 물론 썬루프가 있지만 루프 글라스는 아니라서 그런 개방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은 조금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미국산 테슬라 모델 Y가 승차감이 개판이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서스가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이 EV6가 승차감에 대해서는 훨씬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다는 2열에 타고 다니는 동승자가 느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열에 타고 다니는 동승자분들께서 EV6에 대한 승차감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 출고되는 모델 3의 승차감은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 궁금해서 조만간 하이랜드도 렌트를 하든지 어떻게 공수를 해서 승차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퍼는 언제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모니터와 스티어링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타면 이 많은 버튼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버튼이 많아도 제가 사용하는 버튼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케바케이겠지만 저한테는 테슬라처럼 심플한 구성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뭔가 찾으려면 한참 넘겨야 되고 사실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길 안내 같은 경우는 길 안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터치감이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테슬라 타고 다닐 때는 오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번을 다시 누르게 됩니다. 제가 미숙한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응이 느리고 터치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감도가 저는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이폰을 쓰다가 옴니아를 쓰는 느낌이랄까? 앰비언트도 들어가 있고 쾌적한 거는 사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충전 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에 A타입 하나, C타입 2개, 120V C거잭 하나 있고요. 2열 시트에도 C타입 충전기가 있고
바닥에 220V 콘센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락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거의 움직이는 멀티탭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쪽에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무선 충전기에 아이폰 미니나 갤럭시 폴더 같은 기종이 충전하기가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EV6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 갤럭시 24 울트라거든요. 케이스를 끼워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쪽이 좀 떠 있고 요 암레스트가 조금 걸린다고 조금 뭔가 불안하게끔 뭔가 알맞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울트라 기종 말고는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비는 사실 운전 습관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하시겠지만 전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실험을 해볼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5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중에서 잘 나오는 전비가 한 6에서 8대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밟아가지고 이 5로 떨어졌는데 저도 평상시에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한 6.5에서 6.8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운전을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륜이라 그런지 뭐 운전에 대해서는 크게 재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 테슬라를 타봤을 때에 비하면 순간 가속력이나 팍 치고 나가는 그런 스피드함이 확실히 더 느려서 그런지 뭔가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핸들링이 가볍기도 하고요. 정말 빨리 달릴 때는 진짜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조금 무섭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뭐 세팅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아닌가 못 바꾸나? 뭔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에 대한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데 옆차가 차선을 조금 침범을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옆차가 차선을 잠깐 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대충 이렇게 핸들을 살짝 피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내 차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얘가 핸들을 자꾸 간섭을 합니다. 운전에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그 차선 유지에 대한 기능을 켜놓고 다니기는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끄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켜놓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운전에 개입을 하는 건 좋은데 약간 낄낄빠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차선이 조금 벗어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자꾸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나는 옆차랑 부딪히기가 싫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지금 차선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자꾸 저한테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자율도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큰 교차로에서 차선이 없거나 불분명한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핸들을 꺾으려고 해요. 물론 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꺾은다고 해서 내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 꺾이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래서 만약에 핸들을 더 강한 힘으로 꺾어버리면 요거는 진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고작 한 달 타고 다녔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거는 정말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반자율 주행이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반대 차선까지 날라. 제일 거슬릴 때가 정체 구간이나 신호가 걸렸을 때인데요. 앞차랑 충분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너무 울려댑니다. 사이드 쪽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음이 계속 울려요. 뭐 어쩌다가 그냥 인식 오류로 경고음이 나는 거면 뭐 그래 주의할게 라고 하겠는데 그냥 계속 울려요. 띠띠띠띠띠띠 그러다가 잠깐 꺼져서 노래가 나올 때쯤에 또 다시 울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도 자동 제어 장치가 있겠죠. 차량이 부딪히기 직전에 차량을 직접 세워버린다던가 후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얘가 띠띠띠 하더니 갑자기 차를 팍 세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면서 후진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세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빡 하고 세워버렸어요. 오! 박았나? 이거 렌트카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 뒤로 가봤는데 내려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소 50cm 이상은 기둥과의 거리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그림자나 뭐 어떠한 요소 때문에 멈췄는지는 몰랐지만 정말 멈추기에는 너무 성급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 정말 너무 편하죠. DC 콤보 완속 어댑터를 갖고 다니다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근데 이 충전구 도대체 어디서 열어야 되죠? 네, 물론 핸들 옆에 충전구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는 내가 충전을 하러 갔을 때 그 충전구를 싹 쓰다듬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고 가서 쓰다모도 보고 눌러도 보고 했지만 충전구는 열리지 않더라고요. 꼭 이 핸들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충전구를 열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경우는 다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키에도 충전구를 여는 버튼은 없습니다. 충전이 끝나고 충전 포트를 빼면은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하잖아요. 근데 충전구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냥 충전이 끝났으면은 좀 자동으로 닫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충전구 버튼을 누르면 충전구가 닫히는데요. 충전구에도 충전기를 빼서 바로 눌러서 충전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테슬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닫아버리니까 요 점은 조금 좋은 것 같다. 요 충전구가 닫히는 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전문 기자도 아니고 전문 수리기사도 아니고 어쨌든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오로지 테슬라가 좋아서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차량을 볼 수밖에 없는 점, 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평범하게 차량을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인 테슬라미 EV6를 타보고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